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의 사무차장을 맡고 있는 김준우 변호사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자, 2주 만이네요. 어서 오십시오. 네, 오랜만입니다. 네, 잘 보내셨죠? 네. 앞서 제가 오프닝에서 이제 예고를 해드렸는데 오늘 이제 나눌 이야기는 김성태 의원 딸 특혜 채용 문제. 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총평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이 논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종평이라고 갑자기 훅 들어오시니까 제가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틀 전에 그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김성태 의원께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근데 조금 입장이 바뀌셨어요. 그래서 불공정한 채용 절차가 있었던 부분은 유감스럽다. 네. 네, 그런데 부정청탁을 하지는 않았다. 네, 그렇게 얘기했죠. 옛날 좀 바로 그거 들어가죠. 네.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지금 서로 조화를 이루는 얘기입니까? 조화를 이룰 수도 있는. 어떻게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물론 이제 청취자분들께서 생각하시기에는 뭐 술은 마셨으나 음주운전은 아니다 이거랑 이제 비슷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이전에 해명 김성태 의원이 해명한 거랑은 조금 톤을 달리해서 입장을 바꿔서 네. 어쨌든 불편부당한 불공정한 절차가 있었던 부분은 국민들에게 사과드리고 유감스럽다. 자기는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거는 법률 전문가로부터 어느 정도 조언을 받은 흔적이나 징후들이 좀 캐치가 된다. 그럼 이 멘트는 법적 대비용 멘트입니까?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더 풀어주시면. 최근에 권성동 의원이 비슷한 채용 청탁권 관련해서 무죄를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강원랜드? 네, 강원랜드 사건이요. 근데 거기서 업무방해죄가 이제 무죄가 나왔거든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업무방해죄가 성립이 하려면 그 부정한 채용이 있는 관계 그 절차 전반에 걸쳐서 둘이 공범이었다는 증거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증거들이 충분치 않다. 공범 관계일 때만 성립. 네, 업무방해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그러면 KT가 알아서 자가 발전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당하고 불공정한 절차의 주역이 내가 아니라 KT일 수 있다. 네네네. KT가 좀 나는 모르지만 아무튼 KT가 불공정하게 했을 수는 있다. 네. 하지만 부정청탁을 하지 않는 이건 이제 주어가 내가 되니까 나는 청탁한 적 없다. 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군요. 네. 얘기가. 그래서 이제 업무방해죄는 피해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물론 뭐 진실은 뭐 재판에서 가려지겠습니다만. 근데 지금 그 검찰의 기소 내용의 줄기는 뇌물죄 아닙니까? 네, 그래서 검찰이 권성동 의원 건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인지 업무방해죄로 기소하지 않고 뇌물수수죄로 기소했다는 부분이 이제 다른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뇌물죄가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대가성. 네. 이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입증을 이제 재판 과정에서 치열하게 다툴 수는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제 재판에 뇌물죄가 이제 성립을 하려면 일단 뇌물이 있어야 되는데 뇌물은 이제 채용이 뇌물이었다 이렇게 이제 검찰은 주장하는 거고요. 네. 그럼 직무에 관하여 어떤 대가적인 관계가 인정될 것이냐 아니냐 그러면 그것이 이제 사건이 2012년 당시 환노위 간사였던 김성태 의원이 이석채 당시 KT 회장의 국감 증인 출석을 저지해 준 대가 이 부분이 직무에 관하여 그렇죠. 부분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제 이 부분을 다툴 텐데 그게 또 이제 명징한 증거들이 과연 드러날 것인지 법률가로서 어떻게 보세요? 뭐 해볼 만한 양쪽 다 다툴 만한 사안으로 보일 텐데. 그래요? 예, 고민되는 건 이제 국민들의 법 감정이나 시선에서 봤을 때는 이런 일견 논리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굉장히 왜소한 앙상한 논리 싸움이 과연 국민들한테 납득이 될 것인가라는 고민이 좀 듭니다. 근데 보도에 따르면 김성태 의원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이석재 전 회장도 그런 얘기 뭐냐면 청탁이 이런 거 없었다. 자기도 그러니까 빼달라고 청탁한 적 없고 그런 거 없었다 이렇게 지금 부인을 했다고 하는데 두 사람이 국감증인 관련해서 뭐 얘기 나눈 적도 없다 이렇게 딱 해버리면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 아닌가요? 쉽진 않겠죠.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재판부에서 이런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채용 비리건 관련해서는 11명이 총 등장을 합니다. 채용 비리라고 추측되는 입사자들이 12명 정도가 이제 나오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그 당시에 청탁을 했었다 인정한 사례들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리고 별도로 이것들이 인재경영실 인사팀이죠. 네. KT에서 관리한 흔적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는 처벌받고 여기는 처벌받지 않는단 말이냐. 김성태 의원 건은 처벌을 안 받고 나머지 그 문제가 된 뭐 특정 변호사의 자제분, 뭐 노조위원장의 자제분, 뭐 지인분, 뭐 네. 등등 이제 여러 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건 어떡하란 말이야. 이런 고민이 됐다면 네.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좀 다퉈서 법원에서 판단하지 않을까 좀 그런 고민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소장 내용이 일부 지금 보도가 된 걸 보면 김성태 의원이 평소 알고 지내던 서유열 당시 KT 홈 고객부문 사장에게 네. 딸의 이력서를 직접 전달을 했고 네. 서유열 사장은 그 이력서를 KT 스포츠 단장에게 전달을 했고 급여도 이때는 이제 계약직이었으니까 네네네. 비정규직보다 더 올려줬다. 네. 지금 이런 내용이잖아요. 네네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이제 그 2011년 건인데 그 2011년에 처음으로 이제 김성태 의원의 딸분께서 이제 KT의 계약직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2년 가을 겨울쯤에 해서 다시 정규직 채용 트랙에 따라서 다시 정규직으로 별도의 다시 채용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2011년에 계약직으로 된 부분은 현재로서는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2011년 건으로는 이제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건만 알고도 이제 공소시효 얘기가 이제 껄핏 한번 나오던데 네. 여기서 잠깐만 새길로 빠질게요. 네. 공소시효가 꼭 그렇게 필요한 겁니까? 너무 무식한 질문인가요? 아, 이제 공소시효가 이제 없는 죄도 있을 수는 뭐 있는 경우도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 뭐 살인죄 같은 경우 공소시효가 없다든가 주마다 좀 다릅니다만. 그러니까 네. 이거는 진짜 김성태 의원 건과는 무관하게 여쭤보는 거 평소 궁금해서 공소시효를 설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법리적으로? 너무 많은 사건을 처리하기 힘들어서가 아닐까라고 저는 솔직히 추측을 하고 있는데. 아 그러면 네. 사법의 어떤 효율성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너무 굉장히 오래된 일이고 증거 사실 사인 간의 일반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어지간하면 나중에 합의했는데 앙심을 품고 한 게 아닌 이상 사실 이럴 일이 잘 없습니다. 문제는 권력형 비리, 살아있는 권력일 때는 기소하지 않다가 권력이 조금 그렇죠. 몸을 낮출 때 이제 생겨나는 이런 문제들, 특히 고위공직자 비리와 관련해서는 좀 공소시효가 국민의 법감정과 맞지 않은데 지금 뇌물죄 같은 경우도 2007년 전에는 단순 뇌물죄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가 5년이었는데 지금 이제 7년으로 연장된 거고요. 알겠습니다. 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김성태 의원 기자회견에 선얘기 하잖아요. 이건 공소시효 지났다. 네. 지난 거 맞죠? 2011년 건은 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2012년 건 아니죠. 그러니까 단순 뇌물수수죄 같은 경우는 통상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2011년에서는 지난 거고요. 네. 2012년 가을, 겨울, 2013년까지 이어지는 그 과정에서는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으니까 네. 공소시효가 지난데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네. 일부 부분을 좀 침소봉대한 것이고 예. 검찰에서도 2011년 채용권 관련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네. 전반적인 상황을 설명하기에 공소장이 기재된 것이지 기소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그 부분도 약간 언어도단이랄까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아 공소시효 지난 것까지 지금 기소한 건 아닌데. 네. 아 그렇네요. 네,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문제 삼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이제 앞서 나간 거다. 그런 얘기가 되는 네. 거고요. 아무튼 진짜 법리적인 측면을 좀 일단 짚어주셨는데 이제 기소가 됐으니까 이제 무대는 이제 법정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상당히 그러니까 치열한 공방이 오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석채 전 KT 회장 같은 경우도 상당 부분은 시인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업무방해죄와 관련해서는 왜냐하면 이게 예를 들면 좀 새길로 세면 예. 이번에 최근에 검찰 인사가 있었습니다. 네, 네. 어제 했죠. 그렇죠. 근데 그 전에 그래서 이제 이번에 사표 쓰신 여러 분들이 계시고 이제 뭐 윤석열 검찰총장이 새로 와서 이제 윗기수가 나갔다 이랬는데 언론에 보도는 됐습니다만 청취자분들이 잘 캐치를 못하는 게 남부지검 검사장 하시던 분이 이제 옷을 벗으셨는데 예. 이분이 수사를 이 총괄 지휘하고 있잖아요. 남부지검 여의도가 이제 관할이. 김성태 의원 이건 말씀하시는 사건 말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분 장인이 손모 변호사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이석채 전 회장에게 청탁을 했다가 예. 이 문제가 걸려서
네, 본인이 이제 대검에 신고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 건에서 빠지고 이해충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남부지검장이었던 그분이, 권모 검사께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나요? 네, 여러 언론에서 보도가 됐는데 또 주의 깊게 보지 않으시면 요즘 워낙 뉴스의 홍수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근데 그 손모 변호사님께서는 현재 언론 보도에 따르면 모두 시인했다고 하거든요. 청탁한 걸? 네. 그러니까 지금 11명인가 지금 문제가 되는데 이석채 전 회장이 업무방해죄나 이 불공정한 채용 문제 때문에 무죄가 날 가능성은 저는 0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잠깐만요. 정리를 할게요. 그러니까 남부지검장이었던 검사의 장인 손모 변호사가 이석채 그 회장에게 그러니까 채용과 관련한 청탁을 한 일이 있었다. 근데 물론 김성태 의원 딸 청탁은 아니었고 다른 사람이요. 그걸 받아줬다라는 거고 이석채 회장이. 그러면 이제 이 사례와 그러면 김성태 의원 딸의 사례가 어떤 준해서 이석채 회장은 법정에서 진술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12명이 그렇게 입사를 했는데 김성태 의원 딸과 또 한 분의 자제분, 두 분은 퇴사를 했고 10분은 계속 다니고 있다는 게 이제 언론 보도인데 그 부분까지는 뭐 더 제가 취재하기는 어려웠고 그래서 업무방해죄로 이석채 회장은 아무래도 이제 유죄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큰데 그 과정에서 이것만 따로 떼가지고 부인하기가 그렇게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12명 가운데 유독 한 명의 경우만 아니라고 그러고 11명은 그렇다고 하는 게 납득이 되겠느냐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결국은 이 법정 공방과 판결의 결국 키는 이석채 전 회장의 입에 달려 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그 인사팀에 직원분들의 이제 여러 증언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뭐 그러면 이제 근데 강원랜드 판결도 지금 국민들 법 감정에 맞지 않거든요. 그럼 알아서 겼다는 거냐? 그렇게 되면 정치인이 청탁하면 항상 무죄란 말인가? 이런 이제 질문에 도달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형식적 법 논리가 문제가 된다면 입법의 개정은 필요하지 않은가? 입법의 개정? 이런 고민이 이제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면. 지금 우리 뇌물죄가 이제 부정한 청탁의 고의성을 완전히 더 입증해야 되는 건 사실은 제3자 뇌물수수죄고요. 단순 뇌물죄는 그냥 돈 준 것만으로 이제 입증이 됩니다만 역시 직무에 관하여라는 부분의 해석이 좀 사안에 따라서 좀 넓기도 하고 좁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좁혀 나가야 그러니까 뇌물죄 같은 경우는 직무에 관하여라는 게 없더라도 좀 더 이렇게 좁혀놔야 이게 좀 처벌이 되고 부정한 일들이 좀 반복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국회에 좀 논의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걸 좀 약간 다시 풀면 속칭 알아서 기는 알아서 기는 것 같은 경우 이걸 가지고 이제 빠져나갈 구멍이 있기 때문에 이걸 촘촘히 다시 막는 어떤 그 법적인 보완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시네요. 알겠습니다. 당연히 필요할 것 같은데요. 국회의원들이 근데 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점을 지금 콕 집어주셨습니다. 거의 시간이 다 됐는데 짧게 법적인 문제 말고 아무튼 그 김성태 의원 딸의 어떤 그 채용 과정에서 그러니까 아주 최대한 순화해서 표현하면 불공정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 맞는 거죠. 그 부분은 본인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점에서 입각해서 본다면 지금 김성태 의원이 막 계속 어떤 사회적으로 항변을 하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까? 뭐가 됐든 일부라도 무죄가 나거나 뭐 어쨌든 여러 가지 끝까지 정치인은 어쩔 수 없이 결사항전을 하고 정치 생명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고 저는 조금 억울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워낙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뭐 이제 자기만 이렇게 그래서 이제 같이 아마 청취자분들이 관심 있게 보실 게 7월부터는 황교안 대표 자제분도 KT에 입사한 부분도 비리가 있었냐 없었냐 검찰 수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5493님이 국회의원이란 권력을 이용한 채용 비리 등 청년들에게 희망을 꺾는다 이렇게 지적해 주셨고요. 유튜브로 인네코님은 김 변호사님 응원합니다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2주 후에 뵙겠습니다. 김준호 변호사였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